아, 지구, 고향이죠. 태양에서 세 번째 푸른 행성,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는 약 78%의 질소, 21%의 산소, 1%의 아르곤, 수증기,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탱하기에 완벽한 균형이죠. 대륙권은 8에서 14km 두께로 지구 대기의 가장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날씨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대기의 일부예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기와 숨을 쉬기 위한 같은 기체의 조합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합쳐져서 메가 지구가 되었다면 인류는 오늘날의 우리처럼 진화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구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화성의 풍경을 보면 넓은 수역이 없는 단단한 땅만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물이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볼만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올림푸스 몬스일 거예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죠. 무려 지상 23,000m 높이로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높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리너 계곡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평범한 골짜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협곡의 무리입니다. 이 불가사의는 거의 4,000km에 걸쳐 뻗어 있고 깊이가 6km에 달합니다. 이 웅대한 지형들 외에도 화성에는 지구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가 지구 행성은 목성만큼 클지도 몰라요. 만약 지구가 포도알 크기라면 목성은 농구공 크기 정도입니다. 크기는 목성 정도이고 토성의 고리가 우리 주위를 떠다니게 될 거예요. 이 고리들은 공기 중에 떠있는 큰 바위 조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얼음 입자와 얼음 바위 덩어리입니다. 조약돌 크기부터 자동차 크기까지 다양해요. 토성의 고리는 그 지역의 독특한 중력에 의해 지탱됩니다. 이 많은 얼음 바위들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메가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많지 않을 거예요. 즉, 지구가 평소보다 항상 더 춥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메가 행성은 우리 위를 도는 많은 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목성은 대적점으로 유명합니다. 수백 년 동안 허리케인 같은 폭풍우가 지속되어 온 지구 2배 크기의 지역입니다. 메가 지구인들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할 거예요. 수성은 행성이지만 많은 분화구 때문에 마치 달처럼 보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많은 소행성과 해성이 충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의 풍경은 주로 산, 고원, 절벽,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로리스 분지의 너비는 거의 1600km입니다. 해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죠. 지구의 사막은 주로 뜨겁고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평평한 평원과 작은 언덕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남극 대륙 전체입니다. 수성은 열을 가둘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을 마주할 때는 정말 뜨거워지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얼어붙게 됩니다. 이 결합된 메가 지구에서 사막은 수성과 비슷한 풍경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 사는 동물들은 아마도 거대한 정갈이나 사막뱀 같은 것으로 낮에는 햇볕에 몸을 담그고 밤에 사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치솟는 낮 기온은 그 위를 걷는 사람을 녹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수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가장 뜨겁지는 않습니다. 금성의 온도는 거의 480도에 가깝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땅이 극심한 기온 때문에 평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이나 고지대가 있어서 그렇게 평평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적도 부근에서 이런 지형과 기후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곳은 항상 더우니까요.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돔을 짓지 않는 한 금성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가지구는 거대하기 때문에 행성의 모든 영토가 인구로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숨을 쉬기에 적절한 대기를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곳에서 그건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극지방의 기후는 명왕성의 기후와 비슷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니지만요. 2006년에 명왕성은 공식적으로 외소 행성이 되었는데 명왕성은 달보다 더 작습니다. 이 작은 떠다니는 암석은 70%의 암석과 30%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외에는 잘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 표면의 일부가 냉동 질소와 고체 메탄, 에탄,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거대 행성은 크기 때문에 중력이 꽤 강할지도 모릅니다. 목성의 중력은 여러분의 무게를 2배로 늘리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은 이 메가 행성에 걸맞게 키도 커지고 엄청나게 거대해질 거예요. 바다도 거대해질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메가 지구의 바다에 비하면 작은 호수처럼 보일 거예요. 인간은 하루에 거의 24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그것에 꽤 잘 적응했어요. 하지만 하루 시간이 몇 시간 더 많아지거나 더 줄어든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적절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는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없습니다. 목성, 해왕성, 토성과 같은 곳에서는 몇 초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화성에서는 숨을 참을 수 있는 한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는 희박하고 중력은 지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얼어버릴 수도 있어요. 붉은 행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매우 춥고 이산화탄소로 뒤덮인 극지방에 빙원이 있습니다. 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참을 수 있고 일출과 일몰 사이의 적절한 시간대라면 잠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극심한 지형과 조건 때문에 발견도 거래도 쉽지 않았을 터라 고대 문명은 지구의 고대 문명처럼 다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특정 분야의 특별한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들이 출현하게 될 거예요. 많은 동물들도 구체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하지만 행성의 거대한 크기, 고립, 먹이 사슬의 꼭대기라는 위치 덕분에 어떤 동물들은 진화하지 않고 행성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지구에서는 고대 공룡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지구상의 공룡들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떤 인간들은 신체적으로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지만 지구 반대편에 한 종 이상의 인간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립 때문에 그들은 환경에 따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기술의 발전은 서로 다른 문화를 주변에 퍼뜨렸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개방적일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한때 나란히 살았고 인류의 두 종으로 여겨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영리했고 사냥과 그림을 그리는 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생존자였고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메가지구의 특정 지역에서는 2개의 지배적인 인류종과 다른 소수의 종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빠를 거예요. 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 팔을 뻗어서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할 것입니다. 사바나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매우 빨리 달리고 그것을 위해 긴 다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들과 도시들은 보통 지구에 존재하던 것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한 국가가 지구만큼 클 수도 있어요. 인구는 수백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통기술이 발명될지도 모릅니다. 일반 항공기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거리를 여행하려면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육지 위를 매우 빠르게 달리는 고속열차와 하늘을 지나는 로켓과 같은 비행기들 말이죠. 바다를 여행하려면 매우 튼튼한 배가 필요할 거예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인데 잠재적으로 지구의 8배 크기인 수역을 가로질러 항해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더 큰 보트가 필요하겠죠? 끊임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적점처럼 피해야 할 지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도 제공할지 몰라요. 이렇게 큰 행성에서 사는 것이 우리 대부분에게 곧 현실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인간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